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자료가 이 주식 사세요 이런 투자 추천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보다는 이 분석이 도대체 어떤 기준, 어떤 논리로 이 기업들을 향후 10년의 괴물 성장주다 이렇게 봤는지 그 시각 자체를 들여다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기업들이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 또 사회적인 큰 트렌드 변화 같은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모빌리티부터 이커머스, 또 뭐 양자 컴퓨팅, 핀테크, 진짜 다양하죠. 특히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잠재력을 봤다는 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리스트를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 모빌리티 쪽은 우버도 있고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하죠. 아초 에비에이션. 이건 그 미래 도시에 날아다니는 택시 같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고요. 또 이커머스 인프라 쪽에는 쇼피파이가 있고 디지털 뱅킹, 요즘 많이 쓰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같은 곳도 있고요. 아, 소파이도 있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첨단 기술 쪽도 많은데요. 양자 컴퓨팅의 아이온 큐,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 있잖아요. 그 특정 유전자를 딱 편집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기술 가진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또 차세대 원전인데 소형 원전 SMR 개발하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곳들. 이야, 정말 첨단 기술이네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공공안전기술의 엑선 엔터프라이즈, 그 경찰들 쓰는 바디캠 같은 거 만드는, 그리고 중남미 핀테크 강자 누홀딩스, 또 작은 위성 쏘아 올리는 시작의 로켓랩까지. 야, 그야말로 미래 산업 지형도를 쫙 펼쳐놓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을 딱 꼽은 근거들이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편리하다 이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점점 차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핵심 동력으로 보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미국 18세에서 34세 인구의 44%가 차 꼭 소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아휴, 이거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네, 맞아요.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도시화 현상 심해지는 거, 또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서 2033년까지 연평균으로 11% 넘게 시장이 클 거다. 이런 예측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회 변화의 흐름하고 우버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분석인 거죠. 쇼피파이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마존 같은 아주 큰 마켓플레이스랑은 다르게 여기는 독립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 브랜드들이 자기만의 온라인 상점을 직접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 자료는 되게 강조해요. 아, 인프라 역할. 네. 그래서 2024년에 쇼피파이를 통해서 거래된 금액이 무려 2,923억 달러. 이게 전년보다 24%나 늘어난 수치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하고요. 와, 24%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그냥 아마존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판을 짜고 있다는 거네요. 독립 브랜드들을 위한 생태계 같은? 이 자료는 쇼피파이가 B2B 사업이나 해외 시장 확장 같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 찾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나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경쟁을 피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B2B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당연히 중요한 성장 축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조금 더 첨단 기술 쪽으로 가보면 아이온 큐 사례도 주목할 만해요. 이게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제공하는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인데 2024년 매출이 그 전년보다 2배 뛰었고 2025년 이후에도 매년 2배씩 성장할 걸로 기대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양자 컴퓨팅. 사실 아직은 좀 먼 미래 기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벌써 그렇게 상업적인 성과나 성장 기대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이 자료는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 AI 성능을 확 끌어올린다거나 신약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단축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산업에 진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아이온큐가 그 선두 그룹에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보고서도 각 기업이 당연히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상 못한 규제가 생길 리스크 같은 이런 위험 요인들
연구진들도 빼놓지 않고 언급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도 현실적인 위험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미래의 성장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거시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가진 그 혁신 역량, 또 시장에서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한 10년 이 정도를 내다보는 하나의 흥미로운 시각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기업에 투자해라, 말아라 이런 권유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접하신 이 분석 자료가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미래 유망 기업들을 보고 있는지 그걸 함께 이해하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가 우리 주변의 산업과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 적응하고 혁신해 나갈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탐색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자료에서 몬스터 성장주라고 꼽힌 기업들이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지금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툭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회적인 변화가 생긴다거나 혹은 아주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지금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래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